2024년 지금 전라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는 광주광역시입니다. 하지만 약 130년 전 23부제 시행 당시만 해도 광주광역시는 나주부 소속 광주군이었습니다. 전라도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라도 지역의 최대 도시는 전주시와 나주시였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급격한 도시 성장은 전남도청이 나주시에서 광주광역시로 이전하면서부터입니다. 1896년 전남도청이 들어서면서 광주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고, 반면 전라도라는 명칭을 만들어낼 정도로 융성했던 나주는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1897년에는 목포항의 개항으로 신도시로 조성되는 목포까지 가세하면서 전남은 광주와 목포라는 두 개의 거점을 중심으로 근대화에 들어갔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과거 명칭은 물이 많은 들판이라 하여 무주 또는 무진주로 불렸습니다. 후삼국 시대에 광주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행정구역상의 공식 명칭으로 등장한 것은 고려 태조 때입니다. 과거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광주광역시는 극락천, 광주천 등 물길이 많은 도시입니다. 광주 구도심의 주요 도로도 이 물길을 따라 조성하였습니다. 이 물길은 주변 농경지를 비옥하게 만들었고, 광주의 사람들이 물길을 따라 모여들게 만들었습니다. 호남 최대의 시장이 광주천 주변에 형성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호남 최대 규모의 양동시장은 100년이 넘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시장입니다. 약 100년 전 1915년에 농산물 106,559원, 축산물 17,916원, 수산물 7,455원, 직물류 3,238원, 기타 잡품 14,634원 등 전체 149,802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전국에서 소비되는 홍어의 90%가 양동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고, 고소하고 바삭한 맛을 자랑하는 통닭은 양동시장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 중 하나입니다. 광주광역시는 근현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해 이듬해 3월까지 전국에서 벌어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이자 일제강점기 최후의 전국적 항일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시 인근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입니다. 광주광역시는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상처로 남은 이 지역을 아시아 문화전당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2007년에 확정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광주광역시에 2015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개관된 복합문화예술기관입니다. 1980년 5월 광주광역시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으로서 당시 학생과 시민들이 이곳 광장에 모여 민주화의 결의를 다졌던 5월 정신을 품고 있습니다. 민주, 평화, 인권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의미와 가치를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 전남도청 건물을 중심으로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면서 지하에 건축된 새로운 시설물은 그 역사적 현장을 보듬어 안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상층은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며 전통적 마당 개념을 도입하여 사방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한다는 정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문화전당의 완공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광주의 문화의 격이 격상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주변 번화가와 가깝고 교통편도 좋으며 수도권 시설에 못지않는 세련된 건축물로 광주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성공은 양림동, 동명동 등 주변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명동 카페거리는 근현대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한옥 등 낡은 주택을 개조한 카페와 식당으로 가득 찬 이색적인 골목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동명동은 일제강점기의 일본인에 의해 조성된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목포가 개항하면서부터 일본인 상인들의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당시 광주 부호들이 함께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1900년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제국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바로 호남선이었습니다. 조선 세금의 3분의 1을 담당했을 정도로 경제적 비중이 컸던 호남과 수도 경성을 이어주는 철도가 일제에 의해 부설되는 것만은 막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노력은 소득 없이 끝났고, 이는 당시로선 지역 발전의 핵심 기반 시설인 철도 부설이 다른 지역보다 15년 가까이 늦춰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호남선이 개통한 것은 1914년입니다. 호남선이 송정리를 경유하면서 행정 중심도시 광주는 전남 지역의 물류가 집산하는 물류 거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송정리는 이 호남선으로 인해 신시가지로 개발됩니다.
현재도 KTX 도착지가 광주역이 아닌 송정역에 들어선 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첫 관문인 송정역에는 1913년에 조성된 역전시장이 있습니다. 1913년 송정역시장은 1913년 송정리역이 개통하면서 만들어진 전통시장인 송정역전 매일시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13년 송정역시장은 2015년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송정역전 매일시장이 새로운 이름으로 개장한 곳입니다. 청년 상인들을 유입해 쇠락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 모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송정역전 매일시장 부근에는 1950년대 송정 5일장 주변에서 밥집을 하던 최저자 할머니에 의해 시작된 떡갈비 골목이 있습니다. 송정리식 떡갈비는 네모난 모양의 갈빗대가 없고 돼지고기를 섞어 쓰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정리 떡갈비도 시작은 소고기를 다져 만들었지만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당시 가격 안정화를 위해 돼지고기를 섞어 만들기 시작하면서 맛과 가성비를 만족시킨 이 지역 대표 음식이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요동에는 오리탕으로 유명한 거리가 있습니다. 광주 오리탕은 오리를 주 재료로 들깨가루나 들깨 국물을 넣고 끓여서 미나리를 곁들여 먹는 탕으로 광주광역시의 향토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리탕 국물에 살짝 데쳐진 미나리는 그 특유의 향긋한 향과 아삭한 질감이 들깨 국물의 고소함과 어울려 계속 먹게 되는 광주 오리탕의 별미이기도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예부터 식량 자원이 풍족했던 전라도 지역의 특성상 음식 문화가 자연스럽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광주광역시라는 도시가 일제강점기 이후 발전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 지역 자체에서 형성된 오랜 음식 문화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주 시민들의 구성 자체가 다양한 전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전라남도 지역의 각종 특산물로 이뤄진 전남 지역 음식 문화의 결정체가 바로 광주 음식 문화입니다. 광주시에서는 광주 오미를 지정하여 대표적인 먹거리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치, 한정식, 무등산 보리밥, 오리탕, 떡갈비가 대표 5가지 먹거리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현재 인구수는 141만 7,031명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도시입니다. 광주광역시의 도시평균 연령은 42.7세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다음으로 낮은 젊은 도시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인구 소멸 위험지수는 1.20이로 전국 자치구 중 4번째로 높습니다. 광산구는 최근 20년간 인구가 2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지역입니다. 현재도 매년 1에서 2만 명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지역 내 총생산은 41조 5,195억 원입니다. 전국 도시 중 9번째로 높습니다. 특히 전국구로 진출한 건설사가 매우 많은 편입니다. 가장 유명한 회사가 호방건설과 중흥건설이며 이외에도 우미건설, 라인건설, 모아건설, 제일건설 등 많은 건설사들이 광주광역시를 거점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금호그룹의 창업주 박인천 회장은 1946년 광주광역시에서 택시 2대를 운영하는 광주택시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1948년 광주 여객 자동차를 설립하여 버스 운송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1960년대 운송 관련 사업으로 크게 성장해 1973년 금호그룹이 출범하였습니다. 광주, 전남 등 전라도 지역의 고속버스가 발달한 이유도 금호그룹의 금호고속 때문입니다. 광천동의 기아공장은 1944년에 설립된 경성전공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자전거 부품 제조를 시작으로 6.25 전쟁 이후 국내 최초의 국산 자전거인 삼천리호를 출시하였습니다. 1952년 기아 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1990년에 기아 자동차로 변경하였습니다. 근무 인원은 8,000명으로 기아차 총 인원의 13%에 해당합니다. 연간 완성차 생산 능력은 60만 대로 기아차 총 생산의 21%를 차지합니다. 오늘은 전라도 최대 도시 광주광역시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의 협업 제안으로 광주광역시를 소개하였습니다.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 공동 번영, 공동 문화 비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입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